여러분, 아침 식사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죽 한 그릇이나 식빵 한 장으로 때우곤 하시죠? 바쁜 아침 간편하게 뭔가로 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 식사가 평생 혈당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비밀 열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냥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하루 종일, 아니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첫 단추인 셈이에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한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황금 아침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메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순서로 먹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거나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아침 식탁이 달라질 거예요. 아침을 대충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한 끼 정도야 점심이나 저녁을 제대로 먹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사실 이 한 끼가 하루 혈당의 출발점을 정해요. 마치 잘못 기운 첫 단추처럼 아침을 빵이나 죽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널뛰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공복을 지나온 우리 몸은 아침에 들어오는 음식에 특별히 민감해져 있어요.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니까 말이죠. 이때 탄수화물이 빠르게 들어오면 간에서 밤새 저장해둔 당과 합쳐져서 혈당이 급등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모르고 고생하신 분이 계세요. 은퇴 교사 정혜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1세이신 그분은 평생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교직에 있을 때부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실시에 아침을 드시는 습관을 수십 년간 지켜오셨죠. 그런데 은퇴 후 혼자 사시게 되면서 아침 준비가 점점 간소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가족들 식사를 차려내느라 정성스럽게 밥상을 준비했는데 혼자서는 그럴 필요를 못 느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흰죽 한 그릇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도 편하고 간편해서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죽을 쓰는 것도 어렵지 않고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며칠 나누어 드실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드시고 나서 2시간 정도 지나면 점심 전까지 손이 떨리고 몹시 피곤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셨는데 이런 증상이 매일 반복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게 되었죠. 더 심각한 건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과자나 빵을 찾게 되고 결국 점심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드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6개월 정도 지속되자 체중도 늘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보셨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26을 넘어서 당뇨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의사는 식단 조절과 함께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정말 당황하셨습니다. 가족력도 없고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당뇨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던 거죠. 상담을 하면서 그분의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문제점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흰죽은 소화가 빠른 만큼 혈당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이거든요. 게다가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거의 없어서 포만감도 오래가지 않았던 거예요. 아침에 흰죽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다시 뚝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손떨림과 피로감을 느끼셨고 혈당이 떨어지니까 몸에서는 다시 단 것을 찾게 되어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침 식단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흰죽 대신 현미밥에 달걀, 나물 반찬을 곁들인 한식 아침으로 바꾸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침부터 이렇게 차려 먹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셨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아침 식사 후에 나타나던 손떨림과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점심 전까지 허기를 느끼는 일도 많이 줄었고 중간에 간식을 찾는 횟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죠. 한 달 후에 혈당을 재검사해보니 공복 혈당이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져 있었어요. 식후 혈당도 많이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당뇨 진단 기준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의사도 깜짝 놀라면서 현재 식단을 계속 유지하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현미밥과 단백질,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준비가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런 아침이 하루에 활력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침 식사가 정말 하루 전체의 혈당을 좌우한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혈당의 출발점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을 흰죽이나 빵 대신 현미밥과 단백질, 채소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차릴 필요는 없어요. 현미밥 한 공기에 달걀 하나, 김치나 나물 하나만 곁들여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아침 혈당을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 변화가 눈으로 보이면 동기부여도 되고 어떤 음식이 자신에게 맞는지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혈당 측정기가 없다면 몸의 변화라도 기록해 보세요. 피로감은 어떤지, 배고픔은 언제 느끼는지 말이에요. 간단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시리얼, 식빵, 떡을 아침으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바쁜 아침 뭔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음식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야말로 혈당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숨은 주범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순식간에 올려요. 마치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혈당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놀라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해요. 문제는 이때 혈당이 다시 곤두박질 치면서 극심한 피로감을 부른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몸에서는 다시 당분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폭식이나 군것질로 이어지게 되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당뇨 진행을 빠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셨던 분이 계세요. 택시기사 최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68세이신 그분은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워낙 바쁜 일정이다 보니 아침 식사는 항상 간편하게 해결하셨죠. 주로 드시던 메뉴는 딸기잼이나 버터를 바른 식빵 2장과 커피였어요. 집에서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고 차 안에서도 먹을 수 있어서 편리했거든요. 20년 넘게 이런 식으로 아침을 드셨는데 별다른 문제를 못 느끼셨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2시간 정도 지나면 점심 전까지 배가 너무 고파서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 들러서 과자나 달달한 음료를 사서 드시게 되었죠. 처음에는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점점 이런 패턴이 심해졌어요. 오전 중에 간식을 먹어도 점심시간이 되면 또 엄청나게 배가 고팠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드시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3시쯤 되면 또 허기가 몰려와서 단 것을 찾게 되고 저녁까지 버티기 어려워서 간식을 또 드시게 되었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체중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어요. 1년 사이에 10kg이 넘게 체중이 증가했고 전체적으로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어요. 택시 운전도 예전만큼 집중하기 어려워졌죠. 결국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7.2%로 당뇨 진단 기준을 훨씬 넘어서 있었어요. 의사는 즉시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식단 조절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당뇨 가족력도 없고 술도 담배도 안 하는데 갑자기 이런 진단을 받게 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던 거죠. 특히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에 크게 속상해하셨어요. 상담을 통해 그분의 식습관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문제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아침에 드시던 식빵과 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대표적인 음식이었어요. 게다가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거의 없어서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았던 거죠. 식빵에 발린 딸기잼은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었어요. 이런 조합이 아침마다 반복되니까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극심한 허기를 느끼게 되었고 단 음식을 계속 찾게 되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침 식단부터 완전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식빵 대신 삶은 달걀 2개와 오트밀 그리고 견과류 조금을 드시도록 권했어요. 음료도 커피 대신 무가당 두유로 바꾸셨죠. 처음 일주일은 적응하시기가 쉽지 않았어요. 오트밀 맛이 심심하고 달걀만으로는 허전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트밀에 계피가루를 넣어서 맛을 내고 달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해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전 중에 느끼던 극심한 허기가 많이 줄어들었고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 먹는 횟수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점심도 평소보다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포만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한 달 후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중이 3kg 정도 줄었고 무엇보다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정적이 되었어요. 오후에 찾아오던 극심한 피로감도 많이 줄었고 택시 운전 집중력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당화혈색소가 6.8%로 떨어져 있었어요.
여전히 당뇨 범위이긴 했지만 상당한 개선을 보인 거죠. 의사도 이런 변화에 놀라면서 현재 식단을 계속 유지하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당화혈색소가 6.4%까지 떨어졌어요. 약물 용량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 스스로가 건강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얻으셨다고 해요. 이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침부터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을 줄이고 소화가 천천히 되는 식재료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변화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 음료를 달달한 주스나 설탕 넣은 커피 대신 두유나 보리차로 바꾸는 것입니다. 음료 하나만 바꿔도 혈당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시리얼 대신 삶은 달걀과 오트밀을 기본으로 두시는 거예요. 준비 시간도 별로 오래 걸리지 않고 포만감은 훨씬 오래 가실 거예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혈당을 실제로 도와주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사실 멀리 있지 않아요. 계피, 사과, 식초, 귀리 같은 것들이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런 평범해 보이는 식재료들이 어떻게 혈당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먼저 계피부터 살펴볼게요. 계피에는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돕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거죠. 하루에 티스푼 반 정도만 드셔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탄수화물 소화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식사 전에 물에 희석해서 드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도 정말 좋습니다. 이 성분이 위에서 젤 같은 막을 만들어서 당분의 흡수를 완충시켜줘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이런 보물 음식들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계세요. 먼저 74세 윤정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손주 권유로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분이었어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후 식단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셨는데 갑자기 모든 걸 바꾸기는 어려워서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던 중 대학생인 손녀가 계피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 준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손녀가 영양학 공부를 하면서 계피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할머니께 알려드린 거죠. 그래서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으셨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평소에 드시던 플레인 요거트에 계피 가루를 한 꼬집씩 뿌려서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계피 맛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요거트의 단맛과 어우러져서 나름 괜찮은 맛이 났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매일 아침 계피 요거트를 드시기 시작하신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평소에 아침을 드시고 나면 오전 중에 허기를 느끼곤 했는데 그런 일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자 더 명확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집에 있던 혈당 측정기로 식후 혈당을 재어보니 평소보다 20포인트 정도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더욱 신기해하시면서 꾸준히 계속하게 되었죠. 3개월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으셨는데 공복 혈당이 이전보다 25포인트나 낮아져 있었어요. 의사도 놀라면서 뭔가 특별히 하신 게 있느냐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계피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도 좋은 방법이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포만감이 길게 유지된다는 점이었어요. 같은 양을 먹어도 오래 든든한 느낌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간식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66세 이한수 씨는 사과 식초의 효능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평소 샐러드를 즐겨 드시는 분이었는데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더욱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매번 같은 드레싱으로 샐러드를 드시니까 금세 질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사과 식초가 혈당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과 식초로 드레싱을 만들어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사과 식초에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를 조금 넣어서 간단한 드레싱을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는 신맛이 강해서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양을 조절하면서 점차 익숙해지셨어요. 이렇게 사과 식초 드레싱을 사용한 샐러드를 점심마다 드시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식후 2시간 혈당이 180 정도 나오곤 했는데 100대 초반까지 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측정 실수인가 싶어서 며칠 더 재어봤는데 계속 비슷한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더욱 신기해하시면서 사과 식초 드레싱을 꾸준히 사용하게 되셨죠. 6개월 후에는 당화혈색소가 7.8%에서 6.9%로 떨어져 있었어요. 0.9%포인트 감소는 상당히 큰 변화라고 의사가 칭찬해 주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점심마다 사과 식초 드레싱 샐러드를 드시고 계세요. 처음에는 혈당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어서 없으면 섭섭할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한 보약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가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피 한 꼬집, 사과 식초 한 스푼 같은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귀리도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오트밀로 죽을 끓여 드시거나 그래놀라에 넣어서 드셔도 돼요. 다만 시중에 판매하는 가공된 제품들은 설탕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원재료 그대로 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플레인 요거트에 계피가루 한 꼬집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아침 간식이나 후식으로 드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점심 샐러드에 사과 식초 드레싱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드셔도 되고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레싱으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좋아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원칙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와 방법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고 탄수화물은 줄이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반면 탄수화물,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죠. 두 번째 원칙은 먹는 순서예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원칙은 전날 밥을 냉장해서 드시는 것입니다. 밥을 냉장 보관하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요. 이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되어서 혈당이 서서히 오르게 도와줍니다. 네 번째 원칙은 같은 시간대에 먹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맞춰서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면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져요. 특히 아침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산성 드레싱을 곁들이는 것이에요. 레몬즙, 식초, 요거트 같은 산성 식품들이 혈당을 더 안정시켜줍니다. 이런 원칙들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70세 박순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식단 관리에 매우 적극적이셨어요.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건강서적도 읽으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셨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혈당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답답해하셨어요. 칼로리도 줄이고 운동도 하는데 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더 자세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그분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메뉴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현미밥, 채소,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먹는 방법에서 개선할 점들이 보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먹는 순서였어요. 그분은 습관적으로 밥부터 먼저 드시는 경향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탄수화물이 가장 먼저 위에 들어가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던 거죠. 또 다른 문제는 밥을 항상 갓 지어서 드신다는 점이었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따뜻한 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는 식힌 밥이 혈당에는 더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먹는 순서부터 바꿔보기로 했어요. 식사를 시작할 때는 항상 김치나 나물 같은 채소부터 한두 젓가락 드시고 그 다음 생선이나 계란 같은 단백질을 드신 후 마지막에 밥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순서가 어색하다고 하셨어요. 평생 밥부터 먹는 습관이 있으셔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혈당 관리를 위해서라면 해보겠다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어요. 밥을 냉장해서 드시는 것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밥을 지을 때 다음날 아침 분량까지 함께 지어서 냉장 보관해 두고 아침에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시도록 했어요. 맛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혈당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해 드렸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졌어요. 평소 200 가까이 올라가던 식후 2시간 혈당이 150대로 떨어진 거예요. 같은 메뉴를 먹었는데도 이런 차이가 나니까 그분도 정말 신기해 하셨어요. 특히 냉장밥의 효과가 상당했습니다. 갓 지은 밥을 드셨을 때와 비교해서 식후 혈당이 30포인트 가까이 낮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맛이 좀 아쉽다고 하셨는데 나물이나 김치와 함께 드시니까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8.1%에서 7.6%로 떨어진 거예요.
0.5%포인트 감소는 상당한 개선이라고 의사도 칭찬해 주셨다고 해요. 무엇보다 그분이 가장 좋아하신 변화는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정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식후마다 피곤하고 졸렸는데 이제는 그런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이런 식사 방법이 완전히 습관이 되셨어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채소부터 먼저 드시게 되고 밥도 미리 준비해서 냉장해 두는 것이 당연해졌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맞춰서 드시는데 이렇게 하니까 혈당이 더욱 안정되었다고 해요. 몸이 식사 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서 혈당 조절이 더 쉬워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메뉴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 때로는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3끼 모두 지키기 어렵더라도 아침 한 끼만이라도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일 아침밥을 오늘 미리 지어서 냉장 보관한 후 데워서 드시는 것입니다. 저항성 전분의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아침 식사할 때 반드시 채소 한 젓가락을 먼저 드시는 것입니다. 김치든 나물이든 상관없어요. 이 작은 습관이 하루 혈당의 출발점을 바꿔줄 것입니다. 뭘 먹어야 하죠?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물 음식들과 황금 원칙들을 어떻게 실제 식단에 적용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따라하기만 해도 되는 구체적인 예시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예시 식단들은 앞서 말씀드린 보물 음식과 황금 원칙들이 자연스럽게 포함되도록 설계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도 혈당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단백 오트밀죽입니다. 귀리를 우유나 두유에 끓여서 만든 죽에 삶은 달걀 하나와 견과류를 조금 넣는 거예요. 여기에 계피가루를 한 꼬집 뿌리면 완벽합니다. 두 번째는 콩샐러드와 통귀리 조합이에요. 삶은 콩류를 주재료로 한 샐러드에 사과 식초 드레싱을 곁들이고 여기에 통귀리나 현미를 조금 넣어서 드시는 거죠. 세 번째는 잡곡밥과 달걀, 나물 중심의 한식 한 상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던 아침 식단인데 여기에 혈당 관리 원칙들을 적용한 버전이에요. 이런 식단들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계세요. 먼저 전직 공무원 장명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이신 그분은 은퇴 후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지셨는데 특히 당뇨 가족력 때문에 혈당 관리를 미리 시작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인터넷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웠고 매번 다른 식단을 시도하다가 금세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었거든요. 그런데 고단백 오트밀죽 레시피를 알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만드는 방법이 간단해서 부담스럽지 않았고 무엇보다 맛이 괜찮아서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매일 아침 오트밀 30g을 무가당 두유 200ml에 끓여서 죽을 만들고 여기에 삶은 달걀 하나와 아몬드 5개 정도를 넣어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계피가루를 조금 뿌리면 향도 좋고 단맛도 느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고 해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적응 기간이었어요. 평소에 드시던 토스트나 시리얼에 비해 포만감은 좋았지만 맛이 조금 심심하다고 느끼셨거든요. 그래서 계피 외에 바닐라 에센스를 한 방울 넣거나 베리류를 조금 넣어서 변화를 주셨어요. 2주 정도 지나자 몸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소 아침을 먹고 나면 10시쯤 되면 출출함을 느꼈는데 오트밀죽을 드신 후에는 점심때까지 든든한 느낌이 지속되었어요.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중이 2kg 정도 줄었고 무엇보다 혈당 수치가 개선되었어요. 공복 혈당이 108에서 95로 떨어진 거죠. 아직 당뇨는 아니었지만 예방 차원에서 정말 좋은 결과였습니다. 3개월 후에는 체중이 총 3kg 줄었고 공복 혈당도 90대 초반으로 안정되었어요. 무엇보다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져서 활력이 넘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지금까지도 매일 아침 오트밀죽을 드시고 계세요. 처음에는 혈당 관리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서 없으면 섭섭할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여행을 가실 때도 오트밀을 챙겨 가실 정도예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67세 김은희님은 콩샐러드 식단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평소 채소를 좋아하셨지만 아침에는 주로 빵이나 시리얼로 간단히 해결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와서 식단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걸 바꾸기는 부담스러워서 아침 한 끼만이라도 건강하게 바꿔보자고 생각하셨어요. 콩샐러드 식단은 그분에게 딱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평소 샐러드를 좋아하시기도 했고 콩류도 원래 즐겨 드시던 식품이었거든요. 검은콩, 강낭콩, 완두콩 등을 삶아서 냉장 보관해 두고 매일 아침 적당량을 꺼내서 샐러드를 만들어 드셨어요. 여기에 토마토, 오이, 양상추 등을 넣고 사과 식초와 올리브오일로 드레싱을 만들어서 곁들였어요. 탄수화물이 부족할 수 있어서 통귀리를 조금 삶아서 함께 넣기도 하셨죠. 처음에는 아침부터 샐러드를 먹는 게 어색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무엇보다 소화가 편하고 속이 가벼워서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오전 중에 자주 찾던 간식에 대한 욕구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콩과 채소가 주는 포만감이 정말 오래 지속되어서 점심때까지 전혀 허기를 느끼지 않았다고 해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공복 혈당이 15포인트 떨어져 있었고 체중도 2kg 정도 줄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분이 좋아하신 변화는 군것질 욕구가 사라졌다는 점이었어요. 전에는 오후에 과자나 빵을 자주 찾았는데 이제는 그런 욕구 자체가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식단인 한식 한상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던 식단이라 거부감이 적고 영양 균형도 좋거든요. 다만 혈당 관리를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적용하는 거죠. 잡곡밥을 냉장해서 데워 먹고 달걀이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나물이나 김치로 식이섬유를 챙기는 거예요. 여기에 된장국이나 미역국을 곁들이면 완벽한 한상이 됩니다. 이런 식단들의 공통점은 준비가 어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도 않고 조리법도 복잡하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입맛에 맞아서 지속하기가 쉬워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7일간 아침 식단 사진과 혈당을 기록하는 아침 챌린지를 해보시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식단을 드실 필요는 없고 3가지 중에서 번갈아 가면서 드셔보세요. 두 번째는 작은 접시에 담고 80% 포만감에서 젓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단이라도 과식하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적당한 양을 천천히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혈당은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라 식탁 위 작은 습관이 지켜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아침이 하루 혈당의 출발점을 정한다는 점입니다. 흰죽이나 빵 대신 현미밥과 단백질, 채소로 시작하세요. 둘째, 시리얼이나 달달한 음료 같은 숨겨진 혈당 급등 요인들을 피하세요. 대신 두유나 보리차, 삶은 달걀과 오트밀로 바꿔보세요. 셋째, 계피, 사과 식초, 귀리 같은 보물 음식들을 활용하세요. 요거트에 계피 한 꼬집, 샐러드에 사과 식초 드레싱 같은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넷째, 황금 원칙 5가지를 기억하세요. 채소를 먼저 먹고 밥은 냉장해서 드시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들 말이에요. 다섯째, 고단백 오트밀죽, 콩샐러드, 한식 한상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하세요.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내일부터 실천해보세요. 완벽하게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어요. 작은 변화 하나씩 쌓여가면서 평생 건강을 바꿔줄 거예요. 혈당이 안정되면 하루 종일 컨디션도 좋아집니다. 오전 중에 찾아오던 피로감도 사라지고 군것질 욕구도 줄어들어요. 체중 관리도 자연스럽게 되고 무엇보다 당뇨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단은 단순히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활력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런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